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발달심리 7번째 시간으로 청년기 발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옮겨가는 시기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청년기는 흔히 사춘기와 함께 시작이 됩니다. 사춘기가 되면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고 신체가 급격하게 발달하게 됩니다. 동시에 성기관의 발달과 함께 2차적인 성특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아동의 티를 벗고 어른이 되도록 하는 많은 심리사회적 압력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바로 청소년기 동안에 이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 동안에는 동성 및 이성의 친구를 선택하고 진로를 정하는 것과 같은 그 발달 과업을 부여받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청년기 동안에 나타나는 신체 및 그 성적 발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아기 동안에 그 급속한 그 성장 급등이 이루어진 이후 아동기를 거치면서 신체의 성장 비율은 매년 점진적으로 이렇게 감소해 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키, 몸무게, 근육, 그리고 기타 신체 비율 등에서 급속한 그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시기를 성장 급등, 그 가운데서도 제2 성장 급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의 초반인 영아기 동안에 일어나는 그 제1 성장 급등에 이은 두 번째 성장 급등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시기 동안의 성장 비율은 이전보다 2배 정도 빨라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춘기와 함께 시작되는 이러한 그 신체적 변화들은 흔히 성호르몬의 변화와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통 이러한 그 신체 발달 그리고 변화를 성별에 따라서 비교를 해보게 되면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2년에서 3년 정도 빨리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의 경우에는 한 11세 무렵서부터, 그리고 남자들의 경우에는 13세경서부터 이 성장 급등이 시작되어 약 한 3년에서 4년 정도 지속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장과 체중의 증가와 더불어 다른 신체에서도 많은 그 변화 발달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남자들의 경우에는 어깨가 벌어지고 또 그 근육이 발달하고 남성다운 그러한 체형을 갖추게 되죠. 여자들의 경우에는 그 골반이 넓어지고 또 피하 지방이 증가하면서 그 여성다운 체형을 갖게 됩니다. 한편 청년기의 이 성적 발달은 2차적인 성특징들의 발달로 우리가 대표할 수가 있는데요. 남자들의 경우에는 고환과 음경이 커지고 음모와 턱수염이 나고 변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정자를 생산하는 능력을 갖게 됨에 따라서 몽정을 경험하게 되죠. 반면에 여자들의 경우에는 자궁과 질이 커지고 마찬가지로 음모가 나고 골반 및 유방이 발달하면서 동시에 그 배란이 일어나는 초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기 동안에 이러한 급격한 신체 및 성적 발달은 청소년들의 그 심리 사회적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다 생각하실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나타나는 신체 그리고 성적인 측면에서의 변화가 급속하고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 시기 동안에 굉장히 심리적인 충격과 혼돈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 사회적인 영향은 남자와 여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남자 여자 간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한 문화적인 요인들에 의해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청년기 동안의 인지 발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그 인지 발달과 관련해서 피아제의 4단계의 이론을 살펴보았죠. 그 4단계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 단계를 형식적 조작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기는 11, 12세 이후 15, 6세경에 가서 완성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그 시기가 청소년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기 동안에는 신체적인 측면에서의 급속한 성장, 성적인 측면에서의 많은 변화와 발달이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인지적인 측면에서도 큰 변화와 발달이 일어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략 이 시기의 청소년은 그 인지 측면에서 그 전 단계인 구체적 조작기와 비교해 볼 때 그 구체적 조작기에서 할 수 없었던 가설을 설정하고 이 가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구체적 조작기의 아이들이 구체적인 현상, 현재의 어떤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던 반면에 이 형식적 조작기에 도달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현재 상황이 아닌 추상적인 상황 또는 미래의 상황들에 대해서도 사고하고 그것과 관련된 과제와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형식적 조작기라고 하는 최고의 인지 발달에 도달한 결과 가능한 현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그 수학의 그 대수 문제를 그 추상적인 상징을 이용해서 해결하고 하는 것들은 바로 이 청소년기의 어떤 인지 발달이 반영된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인지 발달 측면에서 최고의 수준에 도달한 청소년기라고 하지만 이 시기 동안에 이 시기 동안의 그 인지적인 측면에서 역시 또 하나의 한계를 갖다가 나타내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청년기의 자아중심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시기 청소년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는 타인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또는 성인들은 자신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새로운 형태의 자아중심성을 갖게 됩니다. 자, 자아중심성은 인지발달 단계의 두 번째 단계인 전조작기의 아이들이 보이는 그 인지적 미성숙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인지적으로 최고의 단계에 도달했다고 하는 이 형식적 조작기의 청소년들에게서 새로운 형태의 자아중심성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인지적인 미성숙에서 기인한다기보다는 어떤 사회적 경험의 어떤 그 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기의 자아중심성은 다양한 사회적인 경험, 관계, 접촉을 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극복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청년기의 인지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청년기 동안의 중요한 발달 과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아 정체감 발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아동기를 큰 어려움 없이 보내온 그 아동이라도 청년기에 접어들게 되면 자신과 관련된 다양한 갈등 그리고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과 관련하여 청년기 동안에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고민, 갈등과 같은 문제를 에릭슨이라고 하는 학자는 바로 청년기의 자아정체감 위기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아정체감이란 무엇인가요? 자아정체감은 자기 자신의 독특성, 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특성들에 대한 안정된 느낌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청년기 동안의 정체감 위기를 극복하고 정체감을 형성하게 될 때 그것이 성숙한
개인으로 발전해가는 하나의 어떤 중요한 과정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체감 형성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으로는, 그러니까 정체감의 영역에서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는 개개인들의 어떤 가치관, 다양한 행동 또는 행동의 기준, 그 다음에 자신의 능력, 역할, 이런 것들이 바로 정체감의 범주 속에서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자아정체감 발달 또는 자아정체감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청소년기에 와서 대두되는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몇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춘기 동안, 즉 사춘기와 함께 시작되는 그 청소년기, 이 청소년기 초반부인 이 사춘기 동안에 급속한 신체적인 변화와 성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앞서서 우리는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그 급속한 변화에 따라서 청소년들은 자연히 자의식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에게서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가? 내가 이거 정상인가? 하는 등등의 어떤 이러한 그 문제 제기와 생각을 하게 되고요. 나아가서 성적 성숙으로 인해 신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성적 충동들, 욕구들을 갖다가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이러한 충동과 욕구를 갖다가 조절하기 위해서 자아의 기능이 강화되게 됩니다. 그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그 본능적인 욕구, 충동들과 이것의 반대편에 있는 그 초자 간의 어떤 그런 갈등을 조절해주는 자아의 기능이 이 시기 동안에 확장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히 자신의 어떤 그 정책, 자신에 대한 그러한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하는 이런 자아정체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청소년기 동안에 자아정체감이 대두되는 두 번째 이유를 든다면,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옮겨가는 과도기로서 신체적으로는 성인에 해당되지만 또 심리적 측면, 특히 정서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미숙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도 부모에 의존해야 하는 그러한 상태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가? 몸은 성인 같고 마음은 아직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아직 독립하지 못한 이러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즉 자아정체감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를 든다면, 청소년기는 스스로 여러 가지 문제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해결해 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그 고등학교 또는 대학에 진학하는 문제, 전공을 선택하는 문제, 또 취업과 관련해서 내가 어떠한 그 영역으로 일자리를 알아볼 것인가 하는 문제 등등, 또 이성관계, 친구관계와 관련된 문제, 이러한 것 등등이 이 시기 동안에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어떤 중요한 문제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자연히 자신이란 존재에 대한 자아정체감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그 정체감 발달이 청소년기에 대두되는 중요한 이유를 든다면, 네 번째는 그 청소년기 동안에 이루어지는 높은 수준의 인지 발달을 갖다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그 청소년기 중반에 이르면서 인지 수준이 최고 수준, 약 15, 16세 무렵에 형식적 조작기에 도달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그 형식적 그 조작기에 도달하게 된 그 청소년들은 사고의 그 측면에서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넓어지고 확대된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현실의 문제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 그 다음에 추상적인 문제, 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정체감 문제를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보다 더 많아지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러한 인지 능력의 발달이 청소년에게 자신의 위치, 또 역할, 또 능력,
또 미래에 대한 어떤 삶의 방향, 지표 이런 것들을 탐구하고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정체감 문제와 이어지는 것이죠. 자, 이러한 정체감 발달과 관련해서 그 에릭슨이라는 학자는 이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 과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말이 정체감 발달을 청소년기 동안에 꼭 완성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정체감, 자아 정체감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유아기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일생 동안 변화, 발달해 가는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정체감의 문제를 청소년기의 어떤 발달 과업이라고 해서 그것이 청소년기 동안에 완성돼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다른 이전의 시기에 비해서 청소년기에 정체감의 문제가 보다 더 본격적이고 중요하게 부각되기 시작한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정체감 발달과 관련해서 마르시아라고 하는 학자는 그 정체감 발달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마르시아는 그 성숙한 정체감 획득을 위해서 2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위기이고 다른 하나는 헌신이라는 개념입니다. 위기와 헌신이라고 하는 이 2가지의 그 개념을 통해서 정체감 획득 또는 정체감 발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위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은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 다시 말하면 직업이든 자기 능력이든 역할이든 가치관이든 기타 어떠한 행동과 관련된 것이든, 즉 자아정체감의 영역 속에 자아정체감 형성과 관련된 그런 어떤 영역들의 여러 가지 선택지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탐색하고 고민하는 그러한 시기, 그러한 상태를 위기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러한 위기 과정을 거쳐서 선택한 어떠한 선택지, 어떠한 그 선택안을 실제로 자기가 체험하고 그것에 관여하는, 투자하는 그러한 상태를 헌신이란 말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 여러 가지 대안들을 탐색하는 위기의 과정과 이것을 거쳐서 어떤 직업이나 가치, 행동과 같은 어떤 구체적인 선택지를 선택하여 헌신하게 될 때 비로소 성숙한 정체감 또는 성숙한 자아 정체감을 획득하게 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2개의 개념에 따라서 마르시아는 정체감의 상태를 크게 4가지 유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상태는 정체감 혼돈 또는 정체감 혼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덴티티 디퓨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유형은 정체감 발달 과정상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는 아무런 정체감 위기도 경험하지 않고 또한 특정한 어떤 선택지에 대하여 헌신하지도 않는 그러한 상태. 대부분의 경우는 갓 청소년기에 들어선 아직 미숙한 단계의 이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2번째 유형은 정체감 유실입니다. 아이덴티티 포클로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유형은 대안들에 대한, 즉 여러 가지 선택지들에 대한 탐색 과정을 탐색 과정, 즉 고민을 하는 그러한 정체감 위기를 경험하지 않고 곧바로 어떠한 대안이나 선택지를 선택해 갖고 그것에 헌신하는, 관여하는 그러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에서 많이 발생하냐면 부모나 형제들의 어떤 지시에 따라서
이 직업을 선택해라, 너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부모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지시에 의해서 자신만의 어떤 고민 과정 없이 결정하는, 그래서 헌신하게 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숙함, 정체감 획득 과정에서 위기와 헌신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정체감 유실은 비록 헌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위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그러한 정체감의 한 유형이라고 마르시아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체감의 세 번째 유형은 정체감 유예입니다. 아이덴티티 모라토리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유형은 아직 헌신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자아 정체감 형성을 위해서 다양한 역할, 행동, 기준 이러한 것들을 갖다 지금 탐색하고 있는 고민의 시기, 즉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핏 외형상으로 고민이 많고 방황하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러나 정체감 형성의 하나의 어떤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르시아는 이러한 정체감 상태를 정체감 유예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데요. 이 정체감 유예를 거침으로써 비로소 최종적으로 정체감을 획득할 수 있는 정체감 획득 또는 정체감 성취 단계에 도달하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정체감 성취, 정체감 획득이라고 하는 네 번째 단계 유형은 어떤 것일까요? 아이덴티티 어치브먼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유형은 정체감 위기 과정을 성공적으로 거쳐서 자신이 결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안들 가운데 특정한 신념이나 가치, 이념, 행동 또는 직업에 헌신하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높은 성취 동기를 나타내고 실제로 많은 것들을 성취해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대단한 능력을 소유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런 정체감 위기와 헌신 과정을 통해서 그 적절한 내적 통합과 사회 적응 과정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성취를 갖다가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개인이 적응 및 성취 과정에서 정체감 획득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는 그러한 변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네 가지 유형으로 정체감을 구분한 마르시아의 모델은 대체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아오고 있지만 몇 가지 면에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체감이 획득된 상태에 있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는 이게 퇴보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마르시아가 미처 지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점은 바로 마르시아 이론에 대해서 비판하는 하나의 그 비판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청년기 동안에 일어나는 신체 및 성적 발달, 그리고 인지 발달, 그리고 정체감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